시작. 응, 천천히 적어. 이것도 전식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가로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세금. 그렇지. 똑똑이야. 기범이 천재. 너무 심심해서 그 다음 것도 얘기할게요. 라랄랄라. 그러고 전식구를 안 하네. 식역이 무엇이냐? 식역.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면 됩니다. 식역이 뭐냐면은 교과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식역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만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식역을 담당하면 국가를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맞아. 공무원 같은 거야. 세금이나 군대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 등의 고위계층은 농민처럼 세금, 군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카톡방에서 이런 거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하면 그냥 전교생이 다 알 수 있도록. 뭐 안 들어오면은 모르겠지. 근데 난 분명히 말했어.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 건 네 잘못이야. 다 적었어? 나 설명해도 돼? 너무 심심해. 또 필기를 할 것 같아. 응, 말해, 민재야. 오잉? 중류의 특징도 적어요? 네, 적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적다가 끝나겠네. 네, 윤호야 말하세요. 그렇지. 전식과 아까 설명했는데, 어디? 토지? 전식과는
중류층이 받는 건 전시과는 아니에요. 토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무관리, 문벌들이 받는 거는 전시과거든. 자, 근데 중류가 받는 거는 약간 달라요.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군인이 받는 땅은 군인전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서리가 받는 땅이랑 향리가 받는 땅도 이름이 따로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전시과는 아니고 또 다른 토지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토지예요. 재성이 말하세요. 중류라고 하는 게 계급입니다. 계급. 두 번째 계급이 바로 중류였죠. 중류까지 하면은 지배 계급이에요. 중류가 바로 하급 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반도 신분제 할 때는 폐기 겁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 다 했어요? 아직이에요? 랄라랄랄라. 뭐야? 준호 아까 안 왔던 애 아니야? 맞지? 맞네. 준호는 3일 내에 위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여기에서 여기에 사진 보내세요. 오픈 가겠습니다. 이제 다 했어. 나 이제 설명해도 돼. 뭔 필기를 이렇게 오래 해. 진도가 더 느려지는 소리가 나네. 나 이제 그럼 설명한다. 오케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계층. 자,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인 특권은 과거제,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제도, 음서제, 조상님 덕택으로 이제 자기가 못났지만 그만큼 능력은 안 되지만 높은 관리에 올라가는 제도, 이게 과거제와 음서제를 통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고위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여러분은 필기한 거 보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전식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 공음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통해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비를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눌렸다. 다음 사회적으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이제 하급 귀족들한테 나눠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계속 결혼을 합니다. 가장 대박 결혼 성공한 거는 무엇이냐? 왕실과의 결혼이었어요. 자, 왕실 그리고 또 다른 문벌 귀족들아 지속적으로 중복되는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인 권력을 하급 귀족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려고 하였다. 이게 바로 문벌 귀족의 특징입니다. 자, 이 문벌은 한마디로 집안 대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족이나 귀족, 무신, 권문세족 전부 다 집안 대대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혜택, 사회적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문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에는 그 자기 딸내미를
끊임없이 왕이랑 결혼시켰던 이자겸, 그리고 또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었던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자, 내가 방금 말했던 문벌귀족의 설명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하세요. 통틀어서 문벌이라고 하는데, 호족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문벌귀족. 이건 근데 문벌인데 귀족인 거야. 문벌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문벌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강력한 가문, 이런 뜻이야. 오케이? 얘들 공통적인 특징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잖아. 그런데 이제 호족도 그렇고 문벌귀족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거를 계속 물려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 호족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중에서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부 다, 고려 전부 다는 전부 다 귀족은 아니었잖아, 사실. 무신도 있었고 호족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 대대로 특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바로 문벌 귀족은 그 중에서도 가문 대대로 특권 이어받는 사람들 중에서 문신 귀족만 해당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또 질문? 없으면 중류층 설명 넘어갈게요. 중류층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계층입니다. 이거 그 뭐고 신라시대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 한마디로 하급 귀족이다. 하급 귀족이기 때문에 문벌이라고 하는 고위 귀족들이 정책 결정한 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에 속했다. 자, 국가 공무를 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다. 토지를 받았었다. 아까 말했듯이 군인은 군인정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았었다. 자, 서리, 향리, 군인이 대표적인데 서리는 이제 국가 실무를 수행하는 하급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제 그거 서류 떼주는 분들, 그 사람들이 서리야. 자, 향리는 이장님, 동장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장님이나 동장님도 월급 있게 없게 있거든요. 그것도 투표로 해서 뽑잖아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때는 공무원으로 쳐줍니다. 자, 군인도 공무원이었고. 자, 직역 아까 말했어요. 직역이라고 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이거를 아빠가 만약에 설이면은 그 첫째 아들은 무조건 설이가 돼야 돼. 둘째 아들은 뭐 지 알아서 직업을 찾아가든가 아니면은 백수 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손가락 빨고 뭐 굶어 죽어야 되고, 첫째 아들은 반드시 아빠의 직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중류의 특징이야. 군인의 아들은 반드시 군인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가로 지급받은 토지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벌들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은 이 중류들이 가져야 되는 토지까지 빼앗게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군인들이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방금 말했던 중류층 설명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나요? 자, 그럼 백정 설명할게. 백정. 어머나 선생님 이상해요. 백정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뜻이지 아니지 않나요? 우리 백정이라는 거 하는 게 일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백정의 뜻이 달라요. 얘기할게요. 백정이라는 말의 이 뜻이 변화함. 자, 백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변화하였다.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보니까, 아, 고려시대에는 일반 백성, 대부분의 농민을 의미하는 게 백정이었다. 즉, 아까 전에 직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업무를 딱 한 글자로 표현한 게 뭐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업무. 즉, 이거를 한문 한 글자로 표현하면 정이거든요. 업무.
직업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딩가딩가 놀면서 직업도 없고 계속 돈 벌 생각 없이 맨날 유튜브나 뭐 게임만 하면서 부모님 등골을 빨아먹는 사람들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백수라고 부르죠. 백수라는 말의 뜻은 손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없어서 하얗다. 나 바로 백수야. 가지고 있는 직업,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손이 하얀 게 바로 백수야. 자, 그러면은 내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적인 업무인 정이 없는 사람은 그럼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 그렇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이 당시는 백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백정이라고 불렀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바뀐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라고 부르냐? 소나 돼지의 도축업을 담당하는 사람. 신분상으로는 천민. 얘들이 바로 백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백정을 뜻하는 게 좀 더 넓은 범위였지만 조선시대가 되면은 특정 신분을, 특정 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조선시대의 백정과 고려시대 백정의 뜻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됐나요? 기억하세요. 필기했어요? 다음 넘어갈까? 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신분이었던 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대부분이 노비였다. 노비였기 때문에 재산 취급을 받았다. 자, 그리고 재산 취급을 받았으며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라도 반드시 노비가 된다. 그 정도. 필기 다 했으면 교과서 40페이지. 교과서 40페이지 볼게요. 필기 다 했으면 꼬라고 하세요. 꼬. 오케이, 꼬 갈게요. 몇? 아, 오늘 카메라를 끈 이유는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참으세요. 야, 근데 얼굴 안 띄우는 게 더 낫지? 얼굴 안 띄우는 게 더 낫지? 내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지 맘대로 내 그 추한 모습을 계속 그 썸네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껐어요. 충격적입니다. 뿅. 승원이 어쩜 그렇게 대놓고 웃을 수가 있지. 너무하네. 자, 여튼 그래요. 자, 문벌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40페이지.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장난이죠. 여러분, 나 이렇게 장난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예의 없는 건 싫어하죠. 여러분, 1학년 중에 한 명 엄청 예의 없는 애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애를 족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걔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걔가 나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5, 6교시에 동아리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니? 라고 했어. 그럼 뭐 해요? 이러는 거야. 우리 반 아니에요. 우리 반 아니네 였어요. 우리 반 아닌 애가 그럼 뭐 해요? 하길래 몰라. 담임쌤한테 가서 물어봐. 그랬더니만 걔가 지나가면서 아 젠장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저 새끼 한번 족칠까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담임쌤한테는 미리 족칠 예정이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젠장 제길 이것도 욕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띠발이 아니라고 해서 띠발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 욕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길 젠장 이거는 우아한 욕이에요. 우아하지만 욕인 거죠. 그런 거예요. 뿅 40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40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의는 갖춰야 돼요. 우리가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 사이 하기엔 우리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나요? 뿅 으쌰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여러 대에 걸쳐서 나와있지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에 걸쳐서 아들의 아들이
고위 관료를 독점하였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문벌이 등장하였다. 문벌 네모.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을 맺어서 세력을 키우며 권력을 독점하였다. 문벌은 왕실의 보호 세력이기도 하였지만 왕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키웠다. 경원 이씨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 기억나죠? 자, 문벌 가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보수화하자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중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게 되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를 늘려가자 백성들이 땅을 잃고 몰락하며 떠돌아다니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아까 필기했었던 문벌의 정치, 사회, 경제적 특징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위했던 숙종은 경원 이씨를 약화하고 왕권에 확립하기 위해서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다. 하지만 폭망 실패하였다. 왜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보니까 세상에 숙종 때 개혁하려고 했지만은 그 아들 때 전부 다 이자겸에 의해서 농락되겠다. 기억나죠? 그거예요. 뿅. 자, 이 페이지에 더 이상 질문 없죠? 넘어갑니다. 얍. 얍. 다음 페이지는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는 교과서 46페이지, 46페이지. 교과서 46페이지. 랄라랄랄라.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정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 어머나, 정호네요. 국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지배층, 문벌과 중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줄 좀 치자. 어디 갔노? 뿅. 고려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인은 직역을 담당한 정호와 일반 농민인 백정, 자, 그리고 또 특수행정구역민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였다. 아까 했던 설명들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정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었고 정호에는 아까 전에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문부관리뿐만 아니라 중류에 해당하는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또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정치적인 특권이었죠. 일부는 문벌로 성장하였다. 문벌은 관직을 바탕으로 공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관직, 과거를 치지 않고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관료 선발 방식이었다. 음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내가 바꿔서 말했다. 까먹으세요.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음서제라고 하는 게 집안의 혜택을 받아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특권이에요. 똑같이 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내가 그래서 순간 헷갈렸어요. 둘 다 뭐냐? 이라고 하는 게 조상의 은덕을 혜택을 받아 뻔을 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건 조상 덕택을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리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 서리, 군인, 향리 같은 중류는 문벌들보다는 아래에 있었지만 일반 농민들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다. 서리는 관청에서 행정 말단을 맡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인은 세습을 하여 군역을 담당하였다. 향리는 직역을 세습하며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 향리의 조상님이 바로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중에서 왕건의 말을 듣지 않고 중앙으로 과거 시험 치고 중앙 귀족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향리였습니다. 이들은 지방의 행정, 재판, 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향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호장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대에 걸쳐 이들 사람 역시 아들의 아들 직업을 세습하였다. 자, 고위 향리를 배출한 몇몇 가문이 독점하면서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와 있고 밑줄 칠게요. 고려는 향리를 지방행정의 운영자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지방간에 파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리들을 통해 지방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였다. 향리들이 권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 정치, 사법, 군사 여러 가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휘어잡기는 했지만 얘들이 없으면 고려 시대는 아직 지방 통치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또 밑줄 한번 칠까요? 자, 뿅. 백정은 직역이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이들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을 경작하였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토상이나 군공, 고려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공을 세우면은 하급 지배층이었던 중류로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세금을 내고 군대 가는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문무 관료가 되는 시험 안 돼요. 잣과의 응시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농사 짓는 사람 말고 상인들, 수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농민에 비해 천하게 여겨졌으며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여러분, 농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상업이나 수공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니네 돈 1억 생기면 농사 지을 거가 아니면 장사할 거가? 기범아. 맞지? 그런 거인 거예요. 주식, 똑똑해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농민은 우대하고 상공업은 천시하였는가? 상공업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재산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금 거두기가 어렵다. 세금을 걷는 시기가 됐는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 집에 없고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아예 거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무시하고 천대하고 안 좋은 마이너스 권리? 뭐라 해야 되겠노? 나쁜 권리. 핸디캡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핸디캡을 주면서 일부러 상업이나 공업에, 수공업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업이나 수공업은 국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세금이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농민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나 흉년 그리고 땅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둘지 바로 측정이 가능했었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꾸준히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농민을 더 우대해 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였다. 다음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 향부곡소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양이인이라고 하는 평범한 신분에 속하였지만 일반 백정에 따라서 비교해서는 차별을 받았다. 여기도 믿으시죠.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양인 신분에 속하였지만 일반 백정보다는 차별을 받았다. 선인인 노비들은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소유물로 취급받았으며, 자, 밑줄 칠게요.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은 자식도 역시 노비가 되었다. 여기 밑줄 치고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일천즉천. 부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은 즉시 자식은 천인이 된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일천즉천. 됐죠? 오케이.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할게요. 지방행정제도. 안녕. 질문 있으면 남으세요.